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시즐 잉크, 티커명 SEZL을 심층해부하는 기획 리포트 시간입니다. 요즘 다들 느끼시겠지만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신용카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 사고 나중에 내는 이른바 BNPL 서비스가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연체율이 늘어나는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시즐은 바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입니다. 지난 1년간 시즐의 주가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라운데요. 무려 1000%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경쟁사인 어펌은 물론이고 S&P 500 지수 상승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시장 전체를 압도하는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투자자들이 시즐에 얼마나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폭발적인 상승 뒤에는 아주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는 또 가파르게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움직임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업의 진짜 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리포트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시즐이라는 기업과 선구매 후 결제 시장 자체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 이 기업이 돈을 버는 독특한 방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즐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근거를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즐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선구매 후 결제, 즉 BNPL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BNPL, Buy Now, Pay Later, 말 그대로 지금 사고 나중에 낸다는 뜻이죠. 핵심은 무이자 할부입니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신용카드를 쓰기 부담스럽거나 아직 신용 기록이 부족해서 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운 젊은 소비자층에게는요, 이게 금융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의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즐은 이 간단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결제 대금을 나눠주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 시즐의 핵심 상품은 바로 사회 분할 납부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해보죠. 결제할 때 시즐을 선택하면 일단 2만 5천 원, 딱 25%만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만 5천 원은 6주에 걸쳐서 2주마다 나눠내는 거죠. 물론 이자는 없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큰돈 나가는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구매 결정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장치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시즐의 전략적 핵심을 보여줍니다. 경쟁사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어펌 같은 거대 기업들은 주로 가맹점 중심 모델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쇼핑몰에 결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비유하자면 어떤 자동차 대리점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대출 상담사 같은 거죠. 반면에 시즐은 앱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즐 앱 자체가 하나의 금융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 앱을 통해서 어디서든 쇼핑하고 또 신용점수 관리 같은 부가 서비스까지 받게 하는 거죠. 특히 기존 은행에서 소외됐던 중하위 소득층 소비자들을 자기네 플랫폼 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일종의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보면 시즐의 독창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물론 제휴를 맺은 상점에서 받는 수수료도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건 바로 소비자 구독료입니다. 이게 전체 수익의 30%나 차지하거든요. 한 달에 구독료를 내는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요, 시즐과 제휴가 안 된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곳에서도 이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소비자를 아예 시즐 플랫폼에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구독 경제 모델이고요. 시즐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 즉 강세론의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경이로운 수익성입니다. 자기의 자본이익률, 즉 ROE가 무려 114.4%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주주가 투자한 돈 100원으로 매년 114원의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본 효율성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높다는 뜻이죠. 업계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 수치는
세즐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경영진과 주주가 말 그대로 한 배를 탔다는 점입니다. 회사 지분의 거의 절반, 49%를 CEO를 포함한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CEO는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판 적이 없다고 해요. 이건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주주의 이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회사가 성공해야 자신들의 자산도 불어나는 거니까요.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동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입니다. 경영진은 2026년에 조정 주당 순이익 EPS 목표치를 4.35달러라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생각해보면 만약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명확한 청사진을 시장에 던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진의 자신감은 결코 허황된 게 아닙니다. 과거의 실적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세즐은 지난 수분기 동안 계속해서 시장의 실적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왔습니다. 이건 시장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뢰를 심어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번에는 약세론, 즉 시즐이 가진 리스크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금력이 막강한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정부 규제의 위협, 그리고 주 고객층이 가진 내재적인 신용 리스크. 마지막으로 회사의 존폐가 걸렸다고도 할 수 있는 중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특히 이 소송은 세즐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전자상거래 거인인 쇼피파이와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즐의 주장은 쇼피파이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불공정하게 세즐을 차별했다는 건데요. 바로 이번 달에 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법원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은 이 경쟁 환경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BNPL 시장은 이미 진입한 사업자들에게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생긴 셈이지만 시즐은 여전히 클라나나 업펌 같은 거인들에 비하면 덩치가 작습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압박인데요. 언제든 가격 경쟁이나 마케팅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2026년 이후 세즐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입증된 경이로운 수익성과 내부자의 강력한 확신이라는 강세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경쟁, 규제, 소송이라는 아주 강력한 외부 위협이라는 약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결국 세즐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과정일 겁니다. 세즐의 독특한 고마진 사업 모델은 거대 금융기업들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 휩쓸리고 말 것인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